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내용일 것 같아요. 그동안 개인회생 실무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서울회생법원 채무자들 편에서 많은 실무준칙 개정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회생법원과 그 이외 지방법원들 간에 실무준칙상의 편차가 있어서 왜 서울은 이렇게 해주는데 지방은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 너무 많으셨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두 개가 생겼고, 이 회생법원들이 서울회생법원 실무를 많이 따라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 실무상에서 개선된 부분들이 많은데, 두 개 법원 모두 다, 수원, 부산 모두 다 실무준칙 개정이 있었고 또 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과 많이 차이가 났던 이 실무준칙의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울회생법원 지방과 달랐던,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실무준칙 사항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수원과 부산 회생법원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내용들이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회생법원과 지방법원들 간에 가장 크게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 이미 3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방법원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그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아라, 그래서 청산가치를 맞춰라, 이렇게 실무상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또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변제금을 상당히 많이 내야만 하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공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채무자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 물론 예외는 두 가지 있었죠. 전적으로 다 채무자 재산인데 명의만 배우자로 해놓은 경우, 명의 신탁인 거죠. 이런 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 채무자 명의 재산인데 옮긴 거예요, 명의를. 그래서 부인권 대상 행위로 판별이 되는 경우, 이때도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더라도 채무자 재산으로 이때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이에요. 서울회생법원과 지방법원 가장 크게 차이가 났던 부분, 서울회생법원은 작년 7월 2일부터 주식, 가상화폐 투자해서 손실 보신 분들, 이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실무준칙을 제정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땠습니까? 주식으로 해서, 코인으로 해서 투자했다가 손실이 크게 보신 분들은 이 손실금을 전부 다 청산가치에 반영시켰죠,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변제금이 엄청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방분들이 서울로 직장을 구해서 올라오겠다, 아니면 서울에 고시원을 구해서 서울로 접수하겠다, 이런 분들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과연 이번에 실무준칙 개정사항에 포함이 됐을까요? 이게 두 개 법원이 틀립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이 실무준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손실금 크신 분들도 청산가치 반영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수원회생법원은 이번 실무준칙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실무가 진행되는 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서울회생법원과 다른 법원이 차이가 있었던 부분, 변제 기간.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이 3년이지만 3년보다 변제기간을 줄여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최대 2년까지도 줄여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30대 미만 청년분들, 65세 이상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가 심하게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시는 분,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 부양을 하고 있는 분들은 변제기간을 기본 3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1년까지도 줄여서 2년까지도
단축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수원과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이 실무 준칙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원, 부산에 계신 분들도 변제 기간을 2년까지로 줄여서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수원과 부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그 이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수 있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이제 수원과 부산회생법원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죠. 이렇다 보면 아마 그 이외 지역 법원에서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 실무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 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수원이라든가 부산회생법원이 생긴 것처럼 향후에 더 많은 지방 법원에도 회생법원이 전문법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실무준칙이 만들어지면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많이 반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수원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더라도 이번 영상 보시면 조금 희망이 생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발빠르게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 드려야 될 것들이 있을 때마다 빠르게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